안녕하세요. 레마카세 채널 주인 박태영 원장입니다. 야, 네, 근데 이제 겨울이잖아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어요. 맞습니다. 가을 완전히 건너뛰고 바로 겨울이 왔습니다. 오늘 밖에 날씨 추운 건 아시죠? 원장실 추워요. 안에는 엄청 더운데 원장실 너무 추워갖고 이제 겨울이 됐구나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겨울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여름보다 겨울에 뭔가 모공도 좀 줄어든 기분이라서 네.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땀도 많이 나고 피지도 많이 막 배출되고 그래서 모공 같은 게 넓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이제 겨울에는 모공이 좀 줄어들어서 얼굴이 좀 뽀해 보일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건조해진 느낌이 좀 들죠. 그럼 실제로 모공이 줄어든 건가요? 그걸 이렇게 네 아니오로 답하기에는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공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님, 근데 모공이 뭐예요? 모공은 누구나 또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해드리면 모공은 땀, 피지 이런 게 배출되는 통로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멍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피부에 진짜 수많은 모공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모공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하는 부위가 T존이라고 얘기하죠. 미간 사이와 콧대에 있는데, 그리고 볼, 나비존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이제 모공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공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공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럼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공은 우리가 이렇게 땀이나 피지를 배출하면서 피부 안에서 순환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배출이 되지 않으면 염증이 나거나 여드름 같은 그런 이렇게 안 좋은 상태의 피부를 만들어주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모공이 있다고 나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사실 모공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모공이 눈에 띄거나 아니면 너무 크거나 많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쁘지 않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모공은 실제로 축소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모공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요. 작게 하거나 좀 덜 보이게 해서 피부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는 시술은 할 수 있어요. 좁아 보이게 해요? 네, 좋아. 그래서 원래는 모공은 피지나 이런 분비가 많아질수록 커지기도 하고 노화 때문에 점점점 개수가 많아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모공만 딱 있지 않고 주름도 있을 수 있고 색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뭔가 안 좋은 상태에서 모공이 많아지면 더 안 좋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모공은 탄력이랑도 연관이 많아서 모공이 늘어진다는 표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부가 탄력이 있을 때는 크기가 있거나 아니면 분명해 보이더라도 탄력이 있으면 이렇게 쫙 잡혀 보이는데 피부가 늘어지거나 잔주름이 있거나 피부 표면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모공이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축 늘어진 거와 같이 연결돼서 보이면 그건 이제 모공이 늘어진다고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피지가 많거나 이런 것 말고도 노화랑도 연결되니까 나이 들어 보이는 것과 연관돼서도 모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저 어디서 들었는데 모공이 타원형이 되는 순간 나이 먹은 거라고. 맞아요. 근데 진짜로 그래요. 이거는 가령 뭐 나이가 살 빠져서 처지면 이건 회복되거나 그러는데 모공은 진짜 늙어 보여요. 모공이 처져 보이면 정말 나이가 되게 들어 보여요. 원장님, 그러면은 탄력 저하 말고도 모공을 커지게 만드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모공이 커지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피부가 처지면서 모공이 같이 이렇게 늘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피지 과다 분비예요. 피지가 과다 분비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부가 많이 자극되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피지가 과다하게 분비가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공은 피지가 배출되는 통로라고 했죠. 근데 피지가 과다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은? 과다 분비니까 점점 넓어지겠네요. 맞아요. 피지가 계속 나오면 좁혀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모공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인데, 그 모공에 피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모공 안에 피지가 쌓여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게 화이트헤드일 수 있고 하얗게 보이는 거, 그게 산화돼서 끝부분이 검게 보이는 게 블랙헤드일 수 있고, 그리고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아래 하얗게 농진 여드름이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손으로 짜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피지나 염증 같은 물질들 다 빼버리면 그 통 안이 완전히 텅 비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모공이 크게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짜는 행위 자체가 모공을 상처같이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모공이 더 커져 보이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짜시는 방식은 이제 다치기도 하고 염증이 더 커지기도 하는 걸 사람들이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짜고 싶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모공 축소, 모공 관리 뭐 이런 화장품들도 많이 쓰시잖아요. 네. 홈케어로도 모공 관리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본질적으로 개선이 돼가지고 피부 안에 있는 구조까지 바꾸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홈케어로는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홈케어도 꾸준한 관리라는 개념으로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면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이제 그게 유수분 밸런스나 피부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할 때는 아무래도 매일 그렇게 성실하게 그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적인 장비를 쓰면서 관리하시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할 수 있고 효과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어떤 레이저를 받아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지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딱 그냥 떠오르는 거는 요즘은 이렇게 바늘형으로 되어 있는 고주파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 장비들은 바늘로 고주파를 진피에 싸서 피지선 기능을 떨어뜨리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시술들은 다 진피의 기능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건데 바늘형으로 하는 고주파들은 진피의 개선에서 모공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요즘은 피부 탄력을 좋아지게 해야 모공이 늘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거의 모든 시술이 다 해당이 돼요. 모공은 이게 누구나 피부에 가지고 있는 구조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없앤다는 표현보다 이제 두드러지지 않게 하거나 아니면 좀 작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단순하게 어떤 시술로 썩 없애버리거나 좋아지게 한다는 것보다 이게 꾸준한 관리, 가정에서 해주는 관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병원에서 하는 관리일 수도 있어서 꾸준한 관리만이 되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관리를 충분하게 해줘도 모공 아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